건강한 우리 몸. 건강한 우리 몸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채령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어쩔 때 내 재미가 나는지 네. 뭐 이거 할 때 아주 소소하지만 요거를 자꾸 하게 된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거나 만족스러워서 네, 네. 이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은? 제가 기억나는 게 어제 이제 좀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네. 그 볼일을 보고 그래가지고 애랑 같이 레고를 맞췄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피곤했는데 그 레고를 맞추니까 네. 생각보다 재밌고, 어. 예, 그리고 뭐 애랑 같이 게임 네. 같은 거 할 때도 많고, 예. 네. 예. 아이가 남자 아이. 예, 예. 오, 소꿉놀이 같은 건 안 하는가요? 예, 더 어렸을 때는 했었는데 지금은 아. 뭐 레고 맞추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 아빠가 더 레고에. 예. 그 아이가 이제 그 소꿉놀이 같은 거 할 때 병원놀이 꼭 하잖아요. 아, 예. 그러면 아이는 한의사 아이로서 이렇게 침을 놓습니까? 아니면 주사를 놓던가요? 아, 뭐 일단 침이나 주사 이런 건 다 무서워해가지고. 지금 온통 이렇게 예. 아이한테 지금 예. 마음이 가 있구나. 그래요. 이 아빠들이 이렇게 놀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병원놀이 하면서 자요. 아빠 환자야 하면서. 아,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을. 네. 아유, 제가 알려드려 버렸네요. 자, 그래요. 오늘 이 사상 체질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예, 이 사상 체질이 약간 한국 한의학의 좀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사람의 체질적 특성을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라고 해서 네, 네. 이렇게 네 가지로 유형을 나눠서 그에 따라 병을 진단하고 네. 치료한다는 이렇게 사람마다 차이에 기반을 둔 이론이 사상 체질 이론입니다. 아,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네. 나는 어떤 체질인지. 그리고 실제 저도 같은 경우도 한의원에 가지고 이렇게 네, 네. 어떤 체질인지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 그래서 한의학 하면 이런 게 초반 이 라디오 할 때 초반에도 이런 게 생각은 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좀 그 환자분 그 일반인 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게 한의사마다 이렇게 체질이 다르더라 막 이게 본인 체질이 그래서 살짝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좀 약간 부정확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한국 한의학연구원 내용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사상 체질의학의 일단 시작은 동의수세보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동의수세보원이 동의보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한의학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동의보감 이후부터 한국과 중국이 조금씩 차이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국 의서들은 모두 병증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서양의학하고 비슷하게 질병을 중요시한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동의보감은 이런 질병 순서가 아닌 우리 몸의 구성 요소에 따른 순서로 재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이후부터 한의학에서는 질병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동의보감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 후기에 이재마라고 하는 한의사에 의해서 동의수세보원이라고 하는 책이 집필되었는데요. 이 동의수세보원을 통해서 사상체질론이 체계를 갖춰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수세보원에서는 같은 병증이라도 사람마다 적합한 약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의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덕목과 마음가짐 등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의보감 이후에 사람을 먼저 보게 됐다. 네. 이 말씀 굉장히 와닿네요. 예전 드라마에 태양인 이재마.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허준. 정말 엄청난 조상님들이십니다. 자, 이 동의보감 이후에 동의수세보원 이라는 책을 이제 기초로 해갖고 네 가지 이 체질로 분류를 했는데요. 사상 체질에 궁금하신 분들 샵 9930 유료입니다. 짧은 걸 오시면 진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지정남입니다. 남성마실도 활짝 열어놨습니다. 자, 사상 체질. 저도 지금 막 여쭤보고 싶어서 입이 막 움직여요. 제 체질은 어떻게 돼요?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태어날 때
정해져본가요? 네, 일단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사상 체질의학의 기본 이론이 사람이 태어날 때 저마다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는 유전적인 부분이 크게 관여한다고 할 수가 있고, 사상의학에서는 저마다 타고난 이런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넷으로 나눠서 체질별로 같은 질병이라도 치료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었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 있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인삼이지만 인삼을 먹으면 열이 오르고 설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아. 네, 이처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서로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백신을 맞고 증상들이 다 달라가지고 네. 그냥 우리 그냥 체험적으로 이렇게 이 체질이 다 다르구나, 사람은 다 다른 거구나라고 하는 걸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시국 이 시국에 배운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습니다. 또 그런 역할도 했다. 코로나 시국이. 그러면은 이 사상 체질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네, 크게 4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지표는 체형 기상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 체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형. 네. 두 번째 지표는 그래서 체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상체가 발달했다든지 또는 하체가 발달했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고, 두 번째 지표는 용모사기라고 해서 용모사기란 얼굴 생김새나 말투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표는 성질재간이라고 해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라든지 성격을 보고요. 마지막 4번째가 병증양리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형기상이나 용모사기, 성질재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병증양리 같은 경우는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오장의 기능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장의 기능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성형을 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병증양리가 치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의사마다 체질을 판별하는 게 똑같은 사람을 다르게 판별하는 경우가 이런 지표들 중에서 뭐를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이제 병증양리가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본다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얼굴 생김새는 말씀하신 대로 성형이 가능하네요. 말투도 여기 지표 안에 들어간다니까. 저는 어떤 체질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장의 기능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의학에서 말하는 오장은 뭐일까요?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 오장이라고 하는 게 폐장, 심장, 간장, 비장, 신장,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간신, 비폐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시라도 그 기능을 멈추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런 기관을 오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양의학 이제 일반 병원에 가서 말하는 그 장기하고 같죠? 다른가요? 그게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또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가 없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먼저 심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의학에서 심장은 온몸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는 현대의 그런 심장의 역할과 같은데 인간의 정신의식 활동에도 이런 한의학의 심장이 관계한다고 보거든요.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그럴까요? 뭐 이런 충격을 받았을 때 뭐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도 어떤 한의학의 그런 이론들이 좀 녹아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심장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심장은 그런 뇌의 기능까지 하는 장기가 심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전공이 한방내과 중에서도 심계내과인데요. 이 주로 진료하는 질환이 뇌와 관련된 뇌졸중인데요. 그래서 이 심계내과의 심이 심장을 뜻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이 심장이 뇌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뇌와 관련된 뇌졸중도 심계내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심장, 한의학에서 심장 하면 뇌까지. 저희 뭐 서양의학에서는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비장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영양물질을 흡수해서 온몸의 각 장기와 조직들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비장이라는 장기는 사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실제 우리 몸에 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스플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스플린은 면역과 관련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한의학의 비장과는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다른 네 가지 장기들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비장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히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한의학의 비장하고 서양의학의 비장이. 네. 그래서 한의학의 비장은 오늘날의 소화기관, 그래서 위라든지 이런 췌장이나 소장에 가깝다고 봐야 하고요. 즉 비장의 기능이 튼튼해야 건강하고 식욕도 왕성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 말하는 폐장은 오늘날의 폐뿐만 아니라 피부라든지 코의 기능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따라서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코라든지 피부와 관련된 질환 모두 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을 보고 폐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면 양방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폐장하고 양방에서 말하는 폐가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한의학의 신장은 정을 간직하는 장기인데 정이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게 생식 기능뿐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소화 흡수된 영양 물질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노화라고 하는 게 특히 이 신장하고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또 얘기하는 보약 이런 것들이 이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신장을 보호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의학의 간장은 현대에서 간이 하는 해독 기능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혈액 저장하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더해서 정서 활동까지도 간장이 한다고 보는데요. 정서 활동이요? 네. 그래서 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실제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오를 수도 있지만은 이런 혈액 검사하고는 별개로 화를 잘 내신다든지 우울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장 기능이 떨어지면요? 네.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구만요. 이 오장의 기능도 이렇게 다시 들으니까 조금씩 더 확장돼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구나. 따로따로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알았습니다. 자,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할게요. 드라마 태양인 이재마의 삽입곡 오정의 여인 들을게요. 드라마 태양인 이재마의 삽입곡 오정의 노래로 여인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김철현 과장님 모시고 사상체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오장 기능에 따라서 체질이 나뉘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형이라든지 얼굴 생김새, 이를 처리하는 능력이나 성격으로도 체질을 나눌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체질을 나누는 기준은 오장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중심 역할을 하는 심장을 제외하고 4개의 장부 기능에 따라서 체질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을 제외하고? 네. 그러면 얼른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태양이는 그 폐대 간소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폐가 크고 간이 작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 해부학적으로 장기가 크다 작다라기보다는 기능이 강하고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태양인은 폐장의 기능이 강하고 간장의 기능이 약합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제 해부학적인 간의 특징이기도 한데 병이 중해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태양인은 잔병 치레가 없어서 굉장히 건강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갑자기 큰 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대표적인 태양인의 병으로 해역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해역증요? 네. 이게 그 한방 병명인데 해역증이 뭐냐면 말하기도 굉장히 귀찮아 할 정도로 온몸에 권태감이 심하고 노곤해서 움직이기 싫어하고 다리가 풀리고 몸이 여위는 그런 증상인데요. 그래서 이 증상을 봤을 때는 오늘날의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태양인의 병이에요? 해역증. 그리고 소양인은 비장의 기능이 강하고 신장의 기능이 약한데요. 즉 비장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소화 기능은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방광이라든지 생식기 계통의 질병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인은 선천적으로 이런 소화 기능이 강한 편이지만은 그만큼 소화기에 열이 많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소화기에 열이 많으면 아무래도 변비가 좀 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소양인한테서는 대변이 잘 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음인은 간장의 기능은 좋지만은 폐장의 기능이 약하다고 보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폐장의 기능이 호흡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데도 폐장이 관여한다고 봐서요.
그래서 폐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태음인은 다른 체질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이 찌기 쉬운 그런 체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음인은 평소에 땀이 많아서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잘 흘리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땀을 많이 흘리면 몸이 허약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태음인한테서의 땀은 오히려 이렇게 땀이 잘 배출이 돼야 건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데요, 저. 예. 지금 말씀 들으면서 예. 나한테 막 그러고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태음인이 설사를 이렇게 많이 하신다든지 예. 설사병이 생겨서 그렇게 되면 다른 경로로 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땀이 더 이상 나지 않게 될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태음인한테서 땀이 잘 안 난다고 하면 이거는 좀 큰 병으로 봅니다. 아, 태음인은 땀을 내는 게 중요하구만요. 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음인은 비장의 기능이 약하고 신장의 기능이 좋다고 보는데요. 네. 비장의 기능, 즉 소화기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음인은 다른 병이 있더라도 이런 소화 기능에 별 탈이 없으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소음인의 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몸이 굉장히 찬 편입니다. 네. 그래서 아랫배라든지 손발이 찬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따뜻한 음식이라든지 약재를 복용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인삼이 잘 맞는 체질이 바로 이 소음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삼이 몸을 네.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네. 야,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어떠세요? 저는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나는 태음인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네. 나랑 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면은 그 아까 그 체형이나 외모 뭐 일 처리하는 능력 요것도 이렇게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것도 분류를 해 네, 주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그런 부분에 더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근데- 눈이 반짝반짝하죠. 네. 제 눈이 지금 레이저가 나오고 예.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얘기가 길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또 가지고 아, 찌릿해요. 아, 다음 주에요? 예, 그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까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예, 그 부분도 상당히 내용이 좀 길어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중요한 시간에 자 다음 주에 막 이런 거 광고 보고 진짜 이런 것 같아요. 아, 청취자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태음인 같다, 태양인 같다, 소음인 같다. 또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의원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네. 텐데 저는 약간 태음인 같아요. 예.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분포도가 있잖아요. 네, 민족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상 체질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의학연구원에서 실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태음인이 거의 50%로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소양인이 30% 그리고 소음인이 20%였거든요. 예. 합치면 이제 100%잖아요. 예. 그래서 태양인 같은 경우가 그러네요? 이제 빠졌는데 이 태양인이 굉장히 거의 뭐 적다고 봐가지고 태양인은 굉장히 극소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미 100%가 좀 위에 나가버렸구나. 태양인이 이제 많은 건 뭡니까? 예, 그래서 그만큼 오. 태양인이라고 하는 게 좀 특별하다고 볼 수가 특별한. 있는. 예. 아, 정말 재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나를 내 몸을 잘 알면 또 예, 맞습니다. 나의 성격이나 네. 취향이나 이런 걸 잘 알면 또 세상 살아가는데 훨씬 더 낯선게요. 아, 다음 주에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자, 다음 주에는 사상질 체형이나 외모 성격에 따라서 또 나누어 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김철영 과장님 가시는 길에 2266번님의 신청곡 박성호의 뱃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리랍니다. 살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